에너지관리기능사 2013년 4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과열계 형식 중 증기와 열가스 흐름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과열계 형식은 그랬는데요. 연도 안에 과열기를 설치하죠.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그리고 흘러가는 연소가스의 방향에 따라서 발생한 증기가 연소가스를 따라가면서 대표지는 방식이 있고 거꾸로 흘러오면서 대표지는 방식,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가다가 다시 거꾸로. 자, 같이 따라가면은 나란히 병자를 써서 병류형. 거꾸로 오면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가죠. 그래서 향유형. 향유형은 마주 대할 대면하다 할 때 대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대향유형. 그 다음에 같이 섞어진 거, 이것은 혼유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과열기 형식 중에 발생한 증기와 보일러에 발생한 증기죠. 그리고 열가스가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 그러면은 대향유식 이렇게 되겠죠. 문제 2번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화형 검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화형 검출기입니다. 연소실 내에 화염을 감시하고 착화가 안 되어 있는지 또는 연소 도중에 불이 갑자기 꺼졌는지 불착화나 실화를 감시합니다. 화형 검출기는 검출이 확실하고 검출에 요구되는 응답 시간이 아주 짧아야 된다. 순식간에 감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니까 물론 1번 답 나왔죠. 그런데 2번 사용하는 연료의 화염을 검출하는 것에 적합한 종류, 연료 종류에 따라서 주로 유류용은 플레임 I를 사용하고요. 가스용은 플레임 로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3번 보일러용 화형 검출기에는 주로 광학식 검출기와 화형 검출 봉식, 광학식 검출기가 플레임 I를 말하는 것이고요. 빛을 감지하는 거죠. 화형 검출봉식, 플레임 로드 검출봉, 로드식 검출기가 사용된다. 라방 광학식 화형 검출기는 자외선식, 자외선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유류 보일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식이나 또는 적외선식 화형 검출기를 사용한다. 자, 해당 사항 틀린 것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보일러의 안전장치로 볼 수 없는 거.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이죠. 사고 예방. 그러니까 사고 예방 그러면은 보통 3대 사고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압력이 초과돼서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저수위로 인해서 과열이 되어서 파열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연소실 내부가 미연소 가스가 폭발이 되는 거. 뭐 이런 등등이 가장 중요한 사고이고요. 압력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기 압력 제한기 또는 압력 조절기, 증기 압력을 조절한다. 만약에 최고 사용 압력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안전 밸브가 열려서 분출한다. 그 다음에 저수위,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위 경보기, 고수위도 물론 같이 하니까 고주수위 경보기, 경보장치. 자, 그 다음에 미연소 가스 폭발을 방지한다. 불이 꺼지는 것을 일단 감시하는 화형 검출기 종류, 그리고 직접 폭발이 일어났을 때 폭발 가스를 연소실 뒤쪽으로 방출을 해서 연소실 자체가 터지는 걸 막아주는 방폭문. 그 다음에 자동 제어에 속하지는 않지만 저수일 때 과열이 되어서 녹아내려서 증기나 물이 쏟아지는 소음으로, 좁은 틈새로 쏟아지는 소음으로 경고를 해주는 가용전, 가용마개 이런 것 등등을 둘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증기압력 제한기, 고저수위 경보기, 화형 검출기 이런 것 등이 검지가 됐을 때 보일러를 즉각 긴급하게 비상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연료를 차단함으로써 보일러 버너를 꺼서 보일러 자체를 정지해주는 전자밸브,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고저수위 경보장치, 화형검출기, 압력조절기는 안전장치로 속할 수가 있는데, 급수펌프는 급수장치이죠.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4번이 안전장치하고 연관이 없는 거죠. 문제 4번. 특정 장소에 대기 압력을 구하는 식으로 오르는 거. 자,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무조건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있어요. 목욕탕의 저울 보면은 바늘이 항상 0이라고요. 0인데 사실 목욕탕 저울에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울의 표면에 다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이 저울의 면적에 1제곱센티미터당 표준 대기압으로 찐다면은 최소 1.0332 kgf씩 누르고 있어요. 소수점 밑에 제하더라도 최소 중량 1kgf씩의 공기 무게가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울 같은 경우 가로가 20cm, 이쪽 세로 길이가 30cm라고 치면은 면적이 만약 600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공기 무게만 사실은 600kgf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즉 바늘이 그만큼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이 0이에요. 근데 사람이 올라가서 체중이 몸무게가 60kgf짜리가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것만 가리키는 거죠. 이 바늘이 돌아가서 나타내는 게 바로 게이지압이고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면을 이미 누르고 있는 공기의 무게 대기압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00kg에 체중 60, 합해서 660kg 이상의 중량이 누르고 있는 셈이죠. 그게 절대압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대기압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대기압 구하려면 플러스 게이지압이 반대로 가서 이항정리,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절대압력 마이너스 게이지압력 이렇게 해야지 답이 되겠죠? 문제 5번. 원통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2번 수부가 크므로 물이 담긴 부분이 크므로 열을 비축하는 양이 크다. 3번 폭발 시에도 비산 면적이 작아서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사용 증기량 변동에 따라 발생 증기의 압력 변동이 작다 그랬는데요. 원통 보일러는 물이 담긴 드럼통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원통형 보일러고요. 수관형 보일러는 작은 드럼, 관을 그냥 붙잡아둔 역할을 하는 게 더 가깝죠. 그리고 가운데 수관으로 빽빽하게 배열을 해서 수관에 대고 불을 떼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노통에서 불을 떼거나 아니면 이 하단에서 불을 떼는 방식. 요즘에는 노통을 불 떼는 방식을 다 사용하죠. 그리고 가운데 연소가스가 흐르는 연관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수량이 많아요. 대신에 불이 접촉하는 전열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물이 천천히 끓습니다. 예열 시간이 길고, 그러나 물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의 온도 변화, 그리고 내부의 압력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게 터지면 파열이 되면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가 크고요. 수관 보일러는 이 수관을 둘러싸고 있는 연소실 속에 버너를 설치해서 불을 떼는데 수량은 작아요. 그러나 파이프 겉면마다 전부 다 불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 전열 면적이 넓습니다.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다 접촉하니까 물의 양에 비해서 불이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는 거죠. 따라서 물이 빨리빨리 끓어요.
증기 발생이 빠릅니다. 그러나 보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달아졌을 때 다시 새 물이 들어가면은 온도 변화가 소개가 심하고요. 그만큼 압력 변화도 심합니다. 그러나 수량이 적기 때문에 파열이 돼봤자 파이프 하나만 터지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파열이 되는 물에 의해서 피해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빨리빨리 끓기 때문에 농축도 빨리 되고 물때도 빨리 달라붙어요. 스케일이 빨리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급수 처리를 그만큼 신중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원통형 보일러는 스케일이 생성이 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수간 보일러가 훨씬 더 급수 처리는 신중하게, 원통 보일러도 물론 급수 처리를 잘 해야죠. 하지만 수간 보일러는 원통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급수 처리를 해야 된다. 자, 특징으로 틀린 거, 폭발시에도 비산 면적이 작아서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간 보일러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고요. 원통 보일러하고는 다르죠. 문제 6번. 포화증기와 비교해서 과일증기가 가지는 특징 설명으로 옳은 거. 포화증기는 이제 물이 빠글빠글 끓다가 습기가 하나도 없이 다 끓은 상태고요. 거기에 열을 더 가해서 온도가 쫙 올라간 상태가 과일증기죠. 1번. 증기 마찰 손실이 적다. 그렇죠. 습기가 없기 때문에. 2번. 같은 압력의 포화증기에 비해서 열량이 많다. 그리고 증기 소비량도 뜨거운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까지 공급할 때 증기 소비량이 적게 보내도 충분히 열량이 커버가 되겠죠. 4번. 가열 표면의 온도가 균일하다 그랬는데요. 증기가 흘러갈 때와 멈출 때 이렇게 온도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열 응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온도차 때문에. 문제 7번. 대기압에서 동일한 무게의 물이나 얼음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는 경우에 가장 큰 열량이 필요한 것. 단 물과 얼음은 비열이 각각 1kcal/kg 도씨. 그 다음에 얼음의 비열은 0.48kcal/kg 도씨였는데요. 여기는 문제 조건이 0.48인데 반얼음에서 보통 0.5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요. 물의 증발 잠열은 539kcal/kg, 융의 잠열은 80kcal/k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질량계 위주의 절대계 단위라면 물비열은 1이 아니고 킬로줄로 나오니까 4.2kJ/kg 도시 또는 뭐 도시하고 섭씨하고 켈빈하고 눈금은 같이 쓰니까 켈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얼음 비열은 약 4.2의 반절이니까 2.1 kJ/kg 도시가 나오거나 0.1 떼고 2.0, 2kJ/kg 도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1, 2, 3, 4번을 전부 다 가나다라로 다 풀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0도 얼음을 0도씨 얼음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얼음이니까 양, 비, 온. 그러면 양은 똑같다고 치고요. 왜? 동일한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열 온도차를 곱하거나 또는 잠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비열 얼마? 0.48 곱하기 온도차 마이너스 20에서 20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나번은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그러니까 융의 잠열만 들어가는 거죠. 80. 문제 조건. 0도씨 물을 100도씨 물로 양 비온이니까 비열, 물비열 1 곱하기 온도차. 100도 빼기 0도 100.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했다. 이건 증발할 때 들어가는 잠열이죠. 539. 얼른 봐도 539가 제일 크죠. 539가. 답은 4번이죠. 문제 8번. 보일러 혈이 85% 실제 증발량이 5톤/h이고 발생 증기 엔탈피가 656kcal/kg, 급수온도 엔탈피는 56kcal/kg, 연료의 저유 발열량 9750kcal/kg일 때 연료 소비량은 약 몇 kg/h인가? 그런데 보일러 효율식 하나 외워서 응용을 해야겠죠. 보일러 효율식 공급한 것 부분에 흡수한 거 유효율이죠. 자, 공급한 것은 어떻게? 연료량, 발열량, 증행급의 증기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자, 그런데 연료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쪽 연료량과 효율을 위치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바꿉니까? 자, 이항 정리할 때 는을 왼쪽 오른쪽 옮길 때 반대로 옮기죠. 자, 나누기 밑으로 들어있는 연료량을 일단 저쪽으로 빼야 되니까 곱하기로 옮기고요. 이쪽에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을 이쪽으로 옮기면 나누기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효율을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연료량이 있는 위치와 효율이 있는 위치가 어때요? 서로 맞바꾸면은 연료량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연료량 구하는 식대로 문제 조건 대입합니다. 증기량 5톤, 5로 넣으면 안 되죠. 킬로그램, 5,000kg 곱하기 증기 엔탈피 656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56. 그 다음에 효율 85%인데 퍼센트 떼고 내야죠.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나눠보면 0.85 곱하기 발열량 9,750. 계산기 눌러서 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약 362. 계산기 누르면 361.99가 되는데 반올림 하니까 362. 문제 9번. 온수보일러에서 배풀 플레이트 설치 목적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온수보일러는 대부분 2평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부를 공간을 둬서 연소실,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부를 때는 뭐 고체연료, 화격장 설치했을 때 했는데 지금은 버너가 설치되어서 연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 한가운데로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배기가스를 빠져나갈 수 있는 주름통 모양의, 주름관 모양의 연도를 연결하는 거죠. 배기가스 통을요. 자, 그러면 이 내부에 연소가스가 바로 못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방해판을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방해판이고 이게 이제 배풀판, 플레이트가 판이고요. 배풀, 방해판인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소가스가 올라갈 때 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를 치면서 나가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소용돌이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전열 면적, 즉 불이 이쪽에 물이 있는 곳에 연소가스가 열을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장시간 동안. 그러니까 쑥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충분한 접촉 시간을 지닌다는 거죠. 접촉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열 효과가 좋아져요.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틈새를 도니까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나갑니다. 물론 이제 방해판 모양이 이렇게 측면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차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용돌이를 치면서 올라가. 따라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에 끄름이나 이런 것이 잘 달라붙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두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번. 보일러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잘 못 설명된 것. 답은 자연 통풍이 일반적으로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돌로 인한 통풍을 말합니다. 자, 자연 통풍은 송풍기가 없다. 답은 평형 통풍은 통풍 조절이 용이하나 통풍력이 약하여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한다. 틀렸고요. 통풍력이 가장 세고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합니다. 송풍기를 버너 입구 쪽에서 버너 앞쪽에 달았다. 그러면은 압입 송풍기고요. 연도 측에 달았다. 그러면 흡입 통풍입니다. 이거 두 개를 다 달았다. 그러면은 평형 통풍이에요. 통풍력이 가장 세다. 평형. 두 번째로 세다. 흡입. 세 번째 압입. 네 번째 그냥 자연 통풍. 그러니까 평형 통풍, 흡입 통풍, 압입 통풍, 자연 통풍. 평흡 압자 이런 순서로 통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2번은 보기 설명이 틀렸고요. 3번 압입 통풍은 연소용 공기를 송풍기로 노 입구, 노 연소실 입구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고 굴뚝의 통풍작용과 같은 통풍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라번 흡입 통풍은 크게 연소가스를 직접 통풍기에서 빨아들이는 직접 흡입식과 통풍기로 대기를 빨아들이게 하고 이를 이젝터로 보내서 그 작용에 의해서 연소가스를 빨아들이는 간접 흡입식이 있다. 좀 자세히 설명한 건데요. 설명이 잘못된 것 나번이 되겠죠. 문제 11번 고압관과 저압관 사이에 설치해서 고압 측의 압력 변화 및 증기의 사용량 변화에 관계가 없이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자, 증기관에서 고압의 증기가 유입이 되면은 사용처에서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정해줘요. 사용처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2개 깃발 꽂는 이게 이제 가마 밸브 기호인데요. 가마 밸브가 그 역할을 하죠. 이게 가스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압력 조정 밸브, 가스 압력 조절기 또는 정압기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증기관에서는 증기 압력 조절 밸브라고 안 하고 주로 가마 밸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전 밸브는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고 증기 압력이 설정된 압력이 초과가 되면은 즉 스프링이 누르고 있는 힘 이상이 되면은 밖으로 배출해서 보일러가 압력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걸, 파열이 되는 걸 막아줍니다. 문제 12번 보일러의 2마력을 연량으로 환산하면 약 얼마인가? 보일러 1마력의 규정부터 알아야겠죠. 보일러 1마력 시험 문제 자꾸 나오는데 상당 증발량 15.65kg/h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1시간 동안의 표준 상태에서 그러면 상당 증발량이라는 뜻은 뭐냐? 보일러 급수를 100도씨에 끓기 직전에 포화수 상태로 공급을 하고 증기는 100도씨의 포화증기로 건포화증기로 발생시키는 것을 요런 조건으로 증기가 나오는 것을 상당 증발량이라고 그러는데 100도씨 포화수에서 100도씨 포화증기 증발 잠열 539kcal/kg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증기가 15.65kg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열량으로 하면 양 곱하기 잠열 539 하면은 843535가 돼요. 843535 kcal/h. 근데 2마력이니까 그것에 2배 해야겠죠. 곱하기 2배. 계산기 누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16,870. 계산기 누르면 이런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자동제어 신호 전달 방법에서 공기압으로 하는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 1번 신호 전달 거리가 유압식에 비해서 길다 그랬는데요. 자동제어 신호 전송하는 것이 전기식, 유압식, 공기압식 세 가지가 있고요. 신호 전달 속도나 빠르기입니다. 그리고 전달 거리, 얼마나 멀리까지. 이게 전기식 가장 탁월하고 그 다음에 유압식, 그 다음에 공기압식이에요. 그럼 복잡한 신호 전송, 복잡한 거. 신호가 얼마나 복잡하냐. 복잡한 신호는 공기압은 전송이 안 되고요. 전기식은 적합하고 유압식은 일반. 자, 그래서 특징으로 맞는 거 길다 그랬으니까 틀리고요. 2번 온도 제어 등에 적합하고 화재 위험성이 많다는 기름이죠. 유압식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3번 전송 시 시간 지연이 생긴다. 빨리빨리 전송이 안 된다. 이런 소리죠. 4번 배관이 용이하지 않고 보존이 어렵다. 공기압은 공기 배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14번 보일러 설치 기술 규격에서 보일러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번 주철제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은 증기 보일러인 경우는 0.5MPa까지 온선도는 100도까지로 한다. 근데 주철제 보일러 틀린 거 100도까지로 한다. 틀렸죠? 나번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사용 매체에 따라서 증기, 온수, 그리고 물 넣지 않는 특수 열매체 보일러로 분류한다. 다번 보일러 재질에 따라 강철, 강제 보일러라고도 하고요. 주철제 보일러로 분류한다.
라번 연료에 따라 유류, 기름, 가스, 석탄, 목재, 폐열, 버리는 열을 사용하는 거, 특수연료, 이건 쓰레기 같은 거, 펄프 버리는 폐액 이런 거 사용하는 보일러. 이런 종류로 연료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절제 보일러는 증기 보일러인 경우에 0.1메가파스칼까지 1기압이죠. 주절제 온수 보일러는 수도압으로 50m H2O 물의 압력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물의 압력으로는 50m인데 이걸 기압으로 하면은 5기압이죠. 5kg per 제곱센티미터. 만약에 메가파스칼로 하면은 0.5 메가파스칼. 그리고 온수의 온도는 120도까지로 한정을 지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증기 보일러인 경우는 이게 아니고 온수 보일러인 경우 0.5 메가파스칼까지 온도는 120도까지로 한다. 이렇게 아무튼 정확하게 맞는 항목이 없는 설명입니다. 문제 15번. 연소 시 공기비가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 공기비가 적다라는 건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번. 배기가스 중에 NO는 질소와 산소가 산소 하나가 합해져 있죠. 일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나번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다. 공기가 부족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고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 돌탄가스가 나오죠. 미온수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이 일어나기가 쉽다. 라번 미온수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될 수가 있다. 덜 타니까 열량이 적게 나오죠. 1번이 답이죠. 그런데 질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산화질소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NOx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가 붙어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는 이걸 NOx를 녹스 사실은 이제 질소산화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녹스 그런 식으로 부르죠. 이걸 X로 그냥 그대로 읽어서 이런 경우는 질소하고 산소는 잘 반응을 안 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가 들어있죠.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있고 그래도 공기 중에서 뭐 오만 발광을 다 해도 뜨거운 불이 막 타고 있고 번개가 치고 해도 질소가 사라지고 산소가 사라지고 서로 반응해서 이상한 것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두 개가 반응을 잘 안 일으킵니다.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 고온의 환경에서 산소가 아주 풍부할 때, 지나치게 많을 때에 일어납니다. 즉 공기비가 적을 때가 아니고 공기가 과잉 공기일 때, 고온의 환경에서 질소산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16번. 기체류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 가스 종류죠. 가번.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수송 및 저장이 편리하다. 이게 아니죠. 수송, 저장,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거나 밀폐된 탱크 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공기 중에 아무데나 배달이요 하면 배달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고체연료, 연탄 같은 것은 어때요? 배달이요 그러면 그냥 창고에 두세요 그러면 창고에 그냥 연탄 던져놔도 되죠. 물론 깨지면 안 되지만. 답은 연소유를 놓고 자동제가 용이하다. 라번 누설이 되면 가스이기 때문에 체류로 인해서 화재, 폭발 위험이 크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2번이죠. 별도의 수송 수단, 저장 수단이 필요하고 만약에 용기나 탱크로 배달이 안 되면은 가스 공급관이 별도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누설에 대비한 검지장치나 안전장치, 차단장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죠. 문제 17번. 보일러 수명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가번. 증기 보일러에는 2개의 이상의 유리 수명계를 부착한다. 다만 단관식 관류 보일러는 제외한다. 남은 유리 수명계는 보일러 동체에만 부착을 하고 수주관에는 부착하는 금지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동체에 직접 부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수주관에 부착해야 돼요.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이곳에 수면기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커다란 물기둥을 하나 붙이고요. 이걸 수주라고 해요. 수주. 물수자에 기둥주자.
나중에 방열기 종류 중에서도 기둥형 방열기를 주형 방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을 연결해서 수면계를 달아요. 이게 수면계예요. 반드시 수면계는 수주를 설치한 다음 수주에 달도록 되어 있고요. 이유는 프라이미 포밍 발생이라든지 또는 보일러 수면이 격렬하게 비등할 때, 격렬하게 끊을 때 이 떨림이 수주에서 한번 잔잔하게, 그 다음에 수면계에서 또 잔잔하게. 예. 먼 바다에서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게 방파제가 없으면 그대로 센 파도가 해안가 항구로 밀려 들어오지 않겠어요? 한 번 걸르고 또 한 번 걸르고. 그러면은 보일러 수면이 요동을 쳐도 수주에서는 이 정도, 수면계에서는 잔잔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격렬한 비등이 수면계가 바로 붙어 있으면 똑같이 떨릴 거예요. 그러면 수면계 수면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수주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답안 2개 이상 원격지 수면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하는 경우에는 유리수면계는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원격 지수면계는 사실상 수면계 종류 중에서 멀티포트식 수면계라고도 합니다. 랍은 유리수면계는 상하의 밸브 또는 코크를 갖춰야 하며 한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다만 소형 관류 보일러에서는 밸브나 코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동체만 직접 부착하면 안 되고 수주관에 부착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요. 문제 18번. 전면적 30제곱미터인 수직 연관 보일러를 2시간 연소시켰다. 3,000kg의 증기가 발생했다. 증발률은 어떻게 되냐. 단위 한번 보세요. 증기량 킬로그램 per hour에 전열 면적 제곱미터 나눠진 거예요. 증기량 나온 것에 전열 면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게 뭐하러 내는 거예요? 전열 면적이 똑같은 전열 면적이라도 얼마나 증기를 잘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구조나 열가스 흐름의 속도나 접촉하는 모양, 각도 등을 봐서 열 흡수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 전열 면적은 성능이 그만큼 좋은 거죠. 전열면의 성능을 내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증발률이라고도 하고 앞에 전열면자를 붙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얼마? 2시간이니까 1시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3,000kg니까 3,000kg 나누기 2시간 해서 일단 1시간으로 하고요. 전면적 30이니까 곱하기 30. 그러면은 2, 3은 6에 30, 50자가 답이 떨어지겠네요. 답이 4번 계산기 눌러서 여러분이 숫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일러 부속 설비 중에 연료를 공급하는 계통, 공급하는 계통에 해당이 되는 거, 해당하는 거. 컨버스터, 보염기죠. 보염장치. 버너타일, 보염장치죠. 연소실 안에 연료가 분사된 후에 컨버스터, 연소보조기, 연소기고요. 버너타일, 버너 노즐 주변에 나팔 모양으로 네와 타일을 붙여서 분사되는 각도가 예쁘게 따듬어지도록 화염의 모양을 형상을 조절해 주는 것이 버너타일입니다. 슈트 블로워, 연소실 안쪽으로 노즐이 설치된 것이고요. 검댕을 떼어주는 장치죠. 수간 보일러 주로 설치하고 수간 보일러의 수간의 전열면에 끓음을 제거해 주는 장치예요. 끓음 제거. 분사하는 것은 증기를 분사하거나 또는 압축 공기를 분사를 해서 전열면에 끓음을 떼줍니다. 자, 그러면 연료 공급하는 계통, 즉 연료 배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오일 프리히터, 증유를 미리 데펴주는 증유 예열기. 이것은 연료 배관 중에 부착이 된 거죠. 20번. 노 내에 분사된 연료에 연소용 공기를 유효하게 공급 확산시켜서 연소를 유효하게 하고 확실한 착화, 화염의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자, 뭔가 불 붙는 거 도와주고 불꽃이 안정되도록 해준다. 이런 종류는 전부 다 불꽃을 도와준다고 해서 보염장치라고 하고요. 도울 보자예요, 한자로. 이건 불꽃 염자입니다. 화염할 때. 보조, 도울보, 불꽃염,
불꽃을 도와준다. 화염을 도와준다. 연소 상태를. 화염을 안정화시키고 화염의 형상도 예쁘게 따듬어주고 화염이 실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분사된 연료와 공기를 잘 혼합이 되도록 또 촉진해주고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죠. 이 보염장치에는 바람상자, 윈드박스 공급된 공기가 연료하고 잘 혼합이 되도록 공기를 소용돌이치면서 연소실 안으로 더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윈드박스 이것은 공기와 혼합 촉진하는 바람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컴보스터 연소기, 연소 보조기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영어로 스테빌 스테빌라이즈 그러면은 안정화시키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화염 안정기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버너타일 버너 노즐 주변에 연소실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나팔 모양으로 네와 타일을 붙여서 이 원투형 안으로 이렇게 연료가 잘 예쁘게 분사가 되도록 해주는 버너 타일.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보염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염장치 종류를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화염 검출기는 불꽃을 감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 차단 밸브는 전자 밸브라고 하고 버너 직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료를 긴급 차단해 주는 거죠. 버너 정지 인터럽, 버너 정지 인터럽은 자동제어 종류 중에 하나죠. 버너를 꺼주는 것, 즉 전자 밸브가 작동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자동제어에서 인터럽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 조건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자동제어를 전부 다 인터럽이라고 하는데 보일러에서 적용되는 것은 5가지가 있죠. 압력 초과 인터럽. 이건 증기압력 제한기에서 설정된 압력이 초과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서 전자밸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착화 인터럽. 연소실 안에 불이 꺼졌다든지 처음에 점화할 때 불이 착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화염을 감시하는 화염 검출기가 신호를 보내서 전자밸브가 연료 차단하는 거. 3번째, 저수위 인터럽. 고저수위 경보기가 수면을 감시하고 있다가 수면기 하단 안전 저수위로 떨어지게 되면은 경보를 울려주면서 전자밸브가 연료 차단해서 보일러를 정지하는 거. 4번째, 프리퍼지 인터럽. 송풍기가 가동이 되지 않을 때 점화 초기에 미연소가스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연소실 내부 논해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점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버너 직전에 전자밸브가 열리지 않는 거죠. 프리퍼지는 프리는 뭐뭐 전에, 퍼지는 환기, 점화 전에 해주는 거죠. 송풍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송풍기 앞쪽에 출구 쪽에 풍압을 측정할 수 있는 풍압 스위치에서 감지를 하고 있어요. 5번 저연소 인터럽. 연소량을 가볍게 해야 될 때 증기압력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물이 많이 끓고 그래서 압력이 빵빵하니까 불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연료 조절 밸브가 조절량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저절로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줄여주지를 못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전자 밸브가 차단을 해버린 거. 연료 조절 밸브하고 전자 밸브는 다릅니다. 기능이 버너에서 분사가 되기 전에 전자 밸브가 직전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연료 조절 밸브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 밸브는 평상시 어떻게 되냐? 빡 열려 있는 거죠. 전자 밸브가 뒤로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 버너 전해가 있기 때문에 버너에서 분사가 되면은 만약에 이 조절 밸브가 늘어날 때는 괜찮은데 줄여줘야 될 상황일 때 보일러 압력이 엄청 뜨거워지고 올라갔다. 그럼 불을 줄여줘야 되니까 연료량을 줄여야겠죠. 근데 이게 줄여지지가 않아.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죠. 이걸 그러면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료 자체가 차단되니까 버너가 꺼지면서 보일러가 정지하겠죠. 지금은 보염장치가 답이 되겠죠. 21번 노통이 하나인 코니시 보일러에서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 보일러 본체에 노통을 중심에다 설치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약간 치우치게.
그리고 순환이 될 때는 넓은 쪽에 많은 물이 지나게 하고 좁은 쪽은 적은 물이. 나중에 순환 방향을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다량의 물이 많이 순환을 하게 돼서 순환 방향이 큰 흐름을 따르게 되고요. 혹시나 작은 물이 이쪽으로도 내려올까 그런 상황을 봐서 아예 이렇게 밑바닥에서 위로 관통해서 바로 지나가는 갤러웨이관을 노통 속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죠. 자, 코린시 보일러에서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일러수 순환 때문에 일단은 설치한 것이고요. (22번) 보일러 부속 장치 설명 중 잘못된 거. 인젝터 비상용 급수 장치죠. 증기의 분산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급수 장치. 4번 기수분리기는 증기 속에 포함된 수분, 물방울을 제거해주는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에 설치하는 것이죠. 증기 중 혼입된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스팀 트랩은 증기 트랩이라고도 하고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 자, 그러면 가나다가 맞으니까 절탄기가 답이 되겠죠. 절탄기는 연도에 설치를 해서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수를 미리 데펴서 보일러에 공급해주면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보일러가 아무래도 금방금방 물이 끓어서 연료가 절약되겠죠. 우리나라 6.25 이후로 산업화가 본격화될 때 외국에서 들어왔던 산업용 보일러 대부분이 그때 시절에는 석탄을 떼던 시절이라 석탄을 전략해주는 기계다 그래서 절탄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전략기예요. economize,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기기다. 그래서 economiz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conomizer. 보일러 동체, 본체, 저면, 밑바닥의 스케일,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스케일은 사실 배출이 되게 어렵고요. 철판에 이미 강철판에 딱딱하게 돌처럼 달라붙어서 굳어버렸어요. 스케일은 뭐 조치를 취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녹여내든지 아니면은 막 까내야 돼요. 염산으로 보통 녹여내는데요. 이런 것을 산세관이라고 그러죠. 세관 작업이죠. 그리고 침전물, 슬러지 이런 것들은 배출이 되죠.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분출장치, 그렇게 부릅니다. 분출장치. 자, 그래서 절탄기가 잘못 설명이 된 거죠. 23번. 어떤 보일러에 3시간 동안 증발하는 양이 4,500kg이래요. 그때 급수 엔탈피가 25, 증기 엔탈피가 680이라면 상당 증발량은 약 몇 kg파워인가? 자, 상당 증발량 곱하기 잠열 539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N 빼기 급N. 둘 다 유효율을 설명한 건데요. 양, 비온을 곱하면은 잠열을 써도 되고요. 비온이 곱해진 개념으로 킬로그램당 엔탈피를 써도 되고, 만약 양이 연료량인 경우는 비온을 곱해서 발열량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증 곱하기 비온, 엔탈피 차이 해도 돼요. 비온을 곱한 것이 N발잠, 세 가지로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유효율인데 보일러 효율을 구할 때에도 그렇게 하죠. 밑에 공급한 거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이렇게 하면은 공급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쪽은 뭐예요? 유효율이죠. 흡수한 거.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죠. 상당 증발량 곱하기 539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해도 되죠. 둘 다 유효율이죠. 자, 여기에서 상당 증발량 물어본 거예요. 곱하기 539 옮겨서 뭘로? 이항정리 나누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조건 3시간 동안 4,500이니까 증발하는 실제 증발이 4,500 3시간 나눠주고요. 곱하기 증기 엔탈피 680 빼기 급수 엔탈피 25. 그 다음에 애초에 옮겼던 이항정 정리 539 해서 나눠주면은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당연히 1823 계산기 누르면 1822.82 반올림에서 1823. 24번 보일러 연료의 구비 조건 연료 불 때는 거죠. 기본이 발열량이에요. 즉 연소 부분이 확실해야죠. 연소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이어야 돼요. 연료는 기본적으로 열량
불 때는 거니까 열량이 잘 나와야죠.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 경제적. 그리고 환경 파괴 요소가 없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경우로 크게 틀을 잡아놓고 보자고요. 자, 경제적이었다. 구입, 운반, 저장, 취급이 간편해야 돼요. 용이해야 돼. 구입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야 돼요. 발열량이 크고 연소가 확실하게 되고 연료의 품질 자체가 다 연소가 되는 성분만 있으면 좋아요. 안 타는 성분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연소 후에 대기 오염을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보일러를 부식을 유발하거나 사람이 중독될 수 있는 독성가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종류는 안 되죠.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탁탁탁탁 외우는 것보다 개념을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조건 틀린 거, 자, 틀린 거요. 공기 중에 쉽게 연소한다.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커야 된다. 연소 시 회분 배출량. 회분은 재가 되는 건데 재가 많으면 안 되죠. 이러면. 재가 많이 생기면 안 되죠. 타고 나서도 깔끔해야죠. 저장 원반 취급 용이할 거.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조건이 되겠죠? 25번. 운전 중 화염이 블로우 오프가 뭐냐? 블로우, 훅 불다, 오프 꺼졌다. 훅 불어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렌즈에서 불이 나오다가 불꽃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너무 세게 나오다가 불꽃이 이렇게 떠 있다가 훅 하고 퍽 꺼진 거예요. 일단 이게 떠 있는 게 뭐냐? 리프팅이라고 하고요. 이게 선화, 뜰선 떠 있다가 말이에요. 떠 있다가 탁 꺼져요. 자, 리프팅.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될까요? 세게 분출하니까. 또 하나, 이게 구멍이 넓게 되어서 통로가 넓으면은 속도가 줄어드는데 좁아졌어요. 왜 좁아질까? 이게 뭔가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거나 염공이 오염이 돼서 좁아진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죠. 이럴 때 재점화가 자동으로 되거나 재시동, 저절로 시동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틀린 거 보겠습니다. 가번, 재점화에서 점화장치는 화염의 소화 직후 불이 꺼진 다음에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할 것. 똑딱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할 것. 나번 강제 혼합식 버너의 경우 재점화 동작 시 화염 감시장치가 부착된 버너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할 것. 답은 재점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 차단 시간에 버너가 작동 폐쇄가 될 것. 라번 재시동은 가스 공급이 차단된 후에 즉시 표준 연속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그랬는데요. 나번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할 것. 자, 강제 혼합식에서는 재점화 동작 시에 화염 감시 장치가 부착된 버너에서는 이 외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을 것. 화염 감시 장치가 부착된 버너는 안전해요. 이게 화염 검출기예요. 화염 감출기가 없는 버너에서는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왜냐? 화염 감시 장치가 있으면은요. 화염 검출기에서 불꽃이 이렇게 실패했다 꺼졌다 그러면 어차피 전자밸브한테 신호가 갈 것이고 전자밸브가 알아서 꺼줍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부착이 되지 않으면은 아예 가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소리인데 지금 토시를 약간 생략하고 뺀 거죠. 26번 보일러 급수장치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 물하고 관련된 거죠. 물. 원심 펌프, 내관, 물, 보일러 안쪽 동체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에 물이 공급되는 관이죠. 인젝터, 비상용 급수장치. 그럼 비수 방지관은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증기 헤더에서 증기를 이송할 때 갑자기 많은 양의 증기가 확 빠져나가면 증기 밸브를 급히 개방하면은 많은 양의 증기가 확 빠져나가면 증기가 슉 빠져나가면서 이 속의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 보일러 속에서 수면 위로 작은 물방울이 톡톡톡 튀어 올라온다. 이게 사이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뚜껑 압력을 가해서 막아놨다가 뚜껑 뽕 트면 압력이 빠지면서 작은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프라이밍 현상이라고 하죠. 프라이밍. 이것은 한자로 비수 현상이라고 그래요. 비등한다. 날비자. 물방울이 튀어 올라온다. 비등한다. 수면에서 톡톡톡 튀어 올라온다. 이걸 비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수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증기밸브를 급히 개방을 해도 압력이 갑자기 뻑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증기관에 직접 바로 연결돼서 증기가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속으로 커다란 관을 연결해서 양쪽을 막고요. 물조리개처럼 뻥뻥뻥뻥뻥뻥 뚫어서 적은 양의 증기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많은 양의 증기가 갑자기 훅 빠져나가서 압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증기밸브를 갑자기 개방을 했을 때도 다량의 증기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본체 내부의 압력이 저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프라이밍이 좀 방지가 약간 된다는 거죠. 프라이밍 방지하는 파이프죠, 관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안티 프라이밍 파이프라고 하는데 번역하면은 비수 현상을 방지하는 관이다. 비수 방지관. 이것은 물하고는 관계가 없이 증기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송기장치에 연관이 된 거예요. 송기장치. 카번이 답이죠. 27번. 전자밸브가 작동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거리가 먼 거. 전자밸브가 작동이 되었다. 연료 공급 차단했다. 연료 차단. 비상 상황이죠. 5대 인터록이 작동된 거죠. 1번 보일러 이상 감수 물 떨어진 거죠. 저수위 때. 증기 압력이 초과됐다. 압력 초과 인터록. 이건 저수위 인터록. 이건 압력 초과 인터록. 그 다음에 불착과 불이 안 붙었다. 또는 연소 도중에도 갑자기 불이 꺼졌다. 실화. 그러면은 불착화 인터록. 이거 이외에도 환기가 안 됐다. 점화전에 프리포즈 인터록. 그 다음에 연료 조절 밸브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 저연소 인터록. 근데 배기가스 온도 이상 저하 시 이곳은 전자밸브하고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5대 인터록하고 관계없는 3번이 답이 되겠죠. 28번. 다음 집진장치 중에 가압수를 이용한 집진장치는 물을 사용한대요. 한마디로 습식이죠. 가자 들어가는 습식. 가벤사충제 암기상 그렇게 외웠죠. 다 가벤사충제. 가벤 사이클론 스크래버 충전탑.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29번.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 연소는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연소의 3요소. 첫째,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가연 물질. 그리고 연소란 뜻이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격렬히 반응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꼭 필요해요. 산소 공급원. 세 번째로는 불씨가 필요해요. 불씨. 그러니까 점화원. 이게 3대 요소고요. 확대해서 4요소도 있어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그리고 연쇄적인 반응. 계속해서 연소, 산화 반응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야 돼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리면 불이 사그라들어 버리죠. 그래서 연쇄 반응까지 하면 4요소. 해당 사항 없는 거 보겠습니다.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 수소 공급원은 수소는 그냥 가연물의 한 종류죠. 그래서 꼭 수소가 있어야만 탄다는 거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가연물이 있으면 타는 거죠. 30번. 동관 이음에서 한쪽 동관을 나팔형으로 넓히고 압축 이음새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이음 방법은 나팔형으로 벌려서 압축 이음을 한다. 이건 이제 플레어 이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플레어 이음은 동관 끝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벌려요. 그리고 이 나팔 끝이 이렇게 밀착이 되는 나사가 나 있는 립불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팔관을 여기에다 밀착시켜서 조일 수 있는 너트가 필요합니다. 요거 이제 부속품이 플레어 니플 그렇게 말하고요. 요 겉에서
압착된 나팔 모양으로 된 것을 이쪽으로 당기면서, 즉 나사 부위를 조이면 쫙 관이 당기면서 여기 경사진 면에, 황동체 부속의 경사진 면에 밀착이 되는데, 이 조여주는 것을 플레어 너트라고 합니다. 플레어 너트. 그리고 나팔로 벌린 요 부분을 플레어라고 해요. 플레어. 요 부분을. 요걸 플레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트가 조이면서 플레어를 이 부속품에 밀착을 시켜서 눌러서 탁 기미를 유지하기 때문에 압축이음이라고도 해요. 압축이음. 또는 플레어이음. 그리고 이렇게 나팔로 벌려주는 공구를 일단 벌린다를 플레어링 이렇게 말하고요. 작업 자체를 플레어링 작업한다. 그리고 공구 자체가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세트로 되어 있어요. 벌려주는 것과 관을 고정을 해주는 것. 고정을 해주는 것을 블럭이라고 하고, 벌려주는 것을 스웨이징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플레어링 공구 세트. 공구를 영어로 툴이라고 그러죠. 툴. 그래서 플레어링 툴 세트. 플레어를 만들어준 공구는 플레어링 툴 세트라고 부릅니다.